날 이어주는 진동, 마음의 주파수입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닮아가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쳤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네, 오늘은 야망의 코너가 없고요. 그냥 야망의 코너 같은 야망의 코너 같지 않은 야망의 코너 같은 야망의 코너입니다. 그냥 이번에 연말이고 하니까 저희도 그냥 네 번째 시간 같이 가지는데 그냥 자유롭게 약간 좀 이모셔널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진지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농담이 있을 수 있지만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이번에 네 번째 시간인데 2주가 좀 참 빨리 지나갔어요. 2주 참 잘 보내셨나요? 참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동안 잘 별일 없으셨죠? 네, 혹시 뭐 땡스기빙이나 쉬시는 날에는 따뜻하게 안전하게 잘 보내셨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저는 뭐 그냥 몇 년 만에 땡스기빙 날 아침부터 쉬어가지고 약간 좀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좀 먹고 운동 좀 하고 좀 치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저는 뭐 그 다음날 금요일에 다시 일에 갔어야 되기 때문에 뭐 많은 건 하지 못했어요. 뭐 그나저나 일구씨는 땡스기빙 잘 보내셨나요? 네, 땡스기빙 좋았어요. 솔직히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밥도
저 되게 맛있는 거 준비하셨더라고요 집에서. 뭐 어떤 음식 먹었어요? 아 뭐 먹었더라? 뭐 이것저것 많이 먹긴 했는데 딱 그런 거 있죠. 많이 먹어 이걸 다 먹으면 나는 당뇨에 걸릴 것 같다 같은 그런. 아 좀 단적으로 네네. 좀 이렇게 하이 슈거. 네 그래서 아. 좀 조절해가면서 다 먹었고 그냥 되게 괜찮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땡스기빙이었습니다. 뭐 저희는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먹었어요. 원래는 집이 한국 음식을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냥 집에서 그냥 보리또를 만들어 먹은 것 같아요. 아 보리또? 보리또 먹었구나. 네, 보리또 먹었어요. 그냥 그라운드 비프 사가지고 괜찮다. 해가지고 네. 그냥 뭐 아보카도 넣고 네.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때려 넣은 다음에 그냥 마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냥 그치. 그걸로 그냥 뭐 가족끼리 한 20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통틀어서 그냥 강력하게 그냥 깔끔하게 다 올게닉으로다가 저 아시잖아요. 건강한 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먹고 저는 그다음 또 일을 갔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먹고 그냥 또 쉬고 또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또 생일이셨는데 아, 네. 해피 버스데이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네. 생일이셨는데 뭐 선물 그런 거 많이 받으셨어요? 선물이요. 요번에 제 동생이 뭐 인센트 같은 거 하나 선물해 줬고요. 인센트? 네, 뭐 냄새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뭐 그 아로마 아로마가 아로마. 그 무슨 그 방 안에다가 불 피우면 이렇게 냄새 나고 그러는 네네 거. 그런 거요. 아, 네 감사했고 다른 동생도 뭐 지갑 같은 거 하나 사줬고요. 아 지갑 제 지갑 아실 텐데 그림 그려져 있는 네, 거.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아. 이제 드디어 바꿉니다. 뭘로 사줬어요? 지갑이. 지갑 뭐더라? 뭐 이상한 그림 얼굴 그려져 있는 거던데 이제 다시 브랜드 이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 또 동생이 또 플렉스를 해드렸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네. 아 뭐 믿거나 말거나 believe it or not 2020년도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까 it's kind of depressing but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못 바꾸니까 인생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 리허설이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소름 돋는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생은 못 바꾸니까 신호 한번 크게 하시고 Let's get it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기억하세요? 아 이번 연에는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작년에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 목사님이 기도 제목 한 3-4가지 정도 적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 이제 한번 그 기도 제목 카드를 꺼내 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셨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여러분 또 잘 아시다시피 새해가 되면은 New Year's Resolution 새해에 대한 그런 뭔가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해야겠다 아, 좀 아쉬웠다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뭐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90%의 사람들이 다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구씨? 결혼? 죄송합니다. 아 뭐 결혼도 뭐 저의 얘기를 했네요. 아 뭐 틀리다고 없어요 이거는. 네네, 저도 네네. 뭐 이번 년에 결혼할 줄 알았고 그렇죠. 저도 작년에도 결혼할 줄 알았고 그 재작년에도 결혼할 줄 알았는데 뭐 스쳐가는 인연은 있었지만 저한테 머무는 인연은 없더라고요. 무슨 버스 정거장도 아니고 그렇게 허박 지나가더라고. 네. 뭐 잡을 결혼도 없었어 그냥 지나가느라고. 뭐 아무튼 뭐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90%의 사람들이 내가 새해에는 운동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그쵸.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자기 스스로 보면서. 그치. 그러니까 뭐 제 주위에도 많았어요. 뭐 이렇게 무슨 24 피트니스나 뭐 골드진 그런 데 가면은 회원 1년치 다 꺼내놓고 돈 벌써 다 일시불로 다 내고 나서 운동 안 가. 도네이션을 그렇게 예.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았지. 주위에도 많았고. 근데 어떤 거는 이제 또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또 내려줄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있어서 상관이 없었는데 최근에도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집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집에 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데는 제가 좀 그런 데 돈 드는 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뭐 아무튼 그렇게 운동을 하겠다라고 몸 관리를 하고 내가 몸짱이 되고 싶다. 아 내가 좀 이렇게 좀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다짐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90%가 되는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한 달을 못 가네. 한 달을 못 가. 그치. 네. 그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슬픈 현실이지만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야망은 무조건 말씀드리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항상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실 거면은 뭐 새해 갈 필요도 없어. 오늘부터 하면 돼 그냥. 맞아. 네, 지금 이 라디오 듣고 계시면서 운동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실 거예요. YDC에.
그분은 지금 끽끽하고 웃고 계실 거지만 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뭐 아무튼 새해가 오고 있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좀 생각해본 토픽이 있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구씨랑 저랑 뭐 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전으로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 바꾸고 싶은 거 우리가 또 돌아가면은 왜 바꾸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우리가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제가 이 토픽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 보았는데요. 먼저 그래요? 네, 그런 노래가 있어. 네 완전 딱이에요. 딱.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써니힐의 교복을 벗고. 오늘따라 출근길은 정말 많이 춥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들 이번 여름에는 휴가도 못 갔죠. 내가 원한 삶이 아닌데 그때마다 생각나죠. 교복 입은 그때 머리 붓지 고민하지 않았지. 명찰 잊지 않고 머리를 빗던 꿈꾸던 소녀 행복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화장 안 하고도 깨끗했었던 철부지 소녀야. 하루하루 매일 변해가네. 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까르르 웃던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그리워. 엄마 품에 안겨 잠들었지. 그땐 좁았어도 아늑했던 우리 집. 사실 우리 집이 아닌 전세지만 오늘따라 그 동네가 그리워. 아빠 매일 빨간 코가 돼서 들어와. 그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려. 기분이 다용도 주더나 봐. 너무 그리워. 행복한 그때로
네, 어때요? 여러분도 노래에서처럼 행복한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단 하루만이라도 시간 여행자가 되어서 무언가 다시 해보고 싶으신가요? 이 노래는 사실 뮤직비디오를 보는 게 정말 훨씬 더 와닿거든요. 추천드립니다. 링크 필요하시면 제가 겐톡으로 보내드릴게요. MC 지문은 어떠셨어요? 노래 좋은데요, 의외로? 약간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이돌 노래나 뭐 이런 쪽으로 잘 듣진 않는데, 근데 이거 뮤직비디오로 제가 옆에서 지금 하면서 같이 보니까 이게 네. 느낌이 확 오네. 약간 뭐 마음이 뭉클한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막 나도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지금 이 위치에서 내가 예전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더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뮤직비디오, 여러분 이거 뮤직비디오 같이 보시면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시간 나시는 분들 뮤직비디오 한번 보세요. 되게 맞아요. 이렇게 마음에 와. 그냥 제가 좀 소녀 감성이 있긴 한데 이게 되게 감정이 마음에 이렇게 확 오더라고. 거기 댓글 중에 정말 뭐 이거 초년생들 울리려고 만든 드라마, 영화인가? 영화가 아니지, 음악인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공감이 돼요. 또 있고 뭐 또 시간, 이거 보니까 가사 중에 가사 거기서도 보니까 뭐 시간 여행을 내가 뭐 간다면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시간 여행 또 얘기하니까 최근에 한국 드라마 잘 안 보시죠? 안 봐요. 저도 뭐 드라마나 그 하는 한국 예능을 잘 안 보는데, 제가 드라마를 딱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또 연예인이 나오면 꼭 보거든요. 근데 제가 또 김희선 씨를 또 많이 좋아합니다. 인정. 네, 김희선 씨 너무 듣고 계시면은 DM 한번 해주십시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인스타 라이브 때 샤워트 한 번만 해달라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분이 이 드라마, 그러니까 드라마가 뭐 S 방송국에서 앨리스라고 몇 달 전에 드라마가 나왔어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앨리스, 그래가지고 뭐 앨리스 원더랜드라고 생각하시는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 드라마 내용이 뭐냐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재에서 과거로 1년 전이나 10년 전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현재에서 지금 내가 뭐 아픔이 있어서 돌아가셔가지고 못 보는 사람을 10년 전, 1년 전, 5년 전에 돌아가서 그 사람이랑 내가 멀리서 보는 거지. 그 사람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과거를 바꿔서 미래를 바꾸자, 뭐 현재를 바꾼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드라마 보면요 이해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냥 사이파이기 때문에 재미로 그냥 한번 보고 딱 잊어버리면 되는데, 아이고 뭐 이거 왜 그러지? 그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머리 아파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거 아주 흉악한 드라마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랑 같이 봤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 옆에서 자꾸 저거는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자꾸 옆에서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는 그냥 드라마니까 그냥 드라마만 보면 된다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도, 네, 이거는 그냥 성경에 거슬리는 거다, 시간을 돌아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곤란했어요. 하지만은 재밌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갔다 와서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면은 저한테는 그게 더 아픔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무튼 뭐 드라마 얘기는 좀 이렇게 집어쳐보고, 저희가 연령대 5살부터 74세 살 그 먹으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시고 뭐를 고치고 싶으시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나이 갭이 5살에서 74면은 이거 뭐 그냥 everyone. 그냥 뭐 갭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뭐 2, 3, 4, 5, 6, 70년 정도 나는 그 갭인데, 제가 이게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뭐 이렇게 이런 답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답 다 드리면 지금 1시간 동안 제가 얘기해도 이거 안 끝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통계를 제가 봐서 통계를 내서 농축시켜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5살에서 30살까지는 답이 똑같았어. 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5살에도 5살에 솔직히 뭐를 알겠어요, 그렇죠? 그쵸. 저 5살에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렸을 때 좀 와일드 해가지고 벽돌 맞고 쓰러진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오 마이 갓. 그 벽돌이 하늘에서 누가 던졌는데 그걸 맞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 그게 막 놀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그 5살 친구는
뭐라 그랬냐면은 10개월 전으로 돌아가고 싶대. 10개월 전에 자기가 뭘 했다고.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엄마한테 혼났나? 뭐그 중간중간에 뭐 9살, 10살, 15살 그런 분들 계셨는데 어떤 분은 참 9살짜리 분인데 되게 성숙한 답을 했어.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지금 9살, 자기가 9살인데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로 한번 돌아가고 싶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 딱 들었는데 이 친구는 질문을 딱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친구구나. 그러네. 이 친구는 흉악한 친구. 나중에 크게 될 인물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15살 친구 하나 있었어. 그 친구 딱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지. 답이 뭐였냐면은 자기는 돌아가고 싶지가 않대. 15살인데 돌아갈 것도 없지 솔직히. 그치. 뭐 15살 여러분 15살 때 뭐 하셨어요? 혹시 15살 때 뭐지? 뭐 하죠? 나 미국 왔어. 15살 뭐지? 고등학교 1학년인가? 딱 그때 타이밍. 그때 타이밍. 그럼 돌아갈 수 있겠네.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은 되게 성숙하게 답을 했는데 그 답이 뭐였냐면은 돌아가고 싶지 않대. 그 이유는 그 친구가 겪었던 그런 좋은 과정들이나 나쁜 과정들이 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고 그게 자기한테 좋은 레슨이 될 거라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강력하더라고 답이. 그래서 이 친구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30살부터 74세 분들 그분들도 답이 다 똑같았어요. 다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뭐 어떤 분들은 뭐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면은 뭐 비트코인을 좀 사겠다. 뭐 애플 그 주식을 사가지고 좀 돈을 불리겠다. 나도. 뭐 테슬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이거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테슬라 지금 옆에 그 사장 있잖아요. 테슬라 그 CEO 그 옆집 그거. 진짜요? 아니래. 아니래?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옆집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뭐 비즈니스 할 건데 주식 투자하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 옆집 사람이 대박이 났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 거짓말이 진짜인지 몰라가지고. 뻥이래요. 뻥이래요. 네네. 안 되겠네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너무 믿지 마세요. 인스타그램 좀 믿지 마세요. 네, 많이 보지 마시고 이렇게 뭐 이쁜 친구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잘생긴 사람들. 그거 보니까 제가 스노우에 켜보니까 그거 다 교정되더라고. 되게 웃겨. 나도 그럼? 그게 웃긴 게 뭐냐면은 엉덩이 볼륨부터 해서 진짜로? 그게 사이즈 키 크기 늘리기까지 다 되더라고. 나 몰랐어. 진짜. 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뭐 아무튼 30살에서 74세 분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시대. 학창 시절로. 아까 그것처럼 드라마 네, 뮤직처럼. 그 드라마 그 드라마 그 뮤직비디오가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진로를 좀 바꾸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되게 많았고 또 로맨틱하신 분들은 좀 그때 당시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좀 더 강렬하게 더 주고 사랑해주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일구씨도 돌아가고 싶으시면 뭐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아까 전에 한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15살이 친구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을 후회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후회하진 않지만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라고 말한 게 저도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살았던 삶들이 물론 실수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다 좋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후회는 없거든요. 지금 돌아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똑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다시 돌아가서 그 과정들 다시 겪고 싶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시 공부를 한다든지 다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네. 오케이.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잘 이겨냈잖아요. 근데 뭐하러 다시 가서 그 모든 과정을 다시 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뭐하러 다시 시험을 봐. 그런 것도 힘들 것 같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가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나중에 만날 소중한 인연들을 못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돌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네. 근데 엄마가 그걸 보고 얘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데 뭐하러 미국으로 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국으로 가. 이씨. 한국에 계속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난 한국에서는 제가 교회 안 다니고 믿음 생활 아니었거든요. 네.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좋은 포인트네. 크리스찬이 안 됐을 수도 네, 있지. 좋은 포인트. 어. 한 가지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네. 이거는 우리 MC19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한 가지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신앙적인 시각으로도 이렇게 또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되게 좋은 말씀.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거 뭐냐면 제가 5학년 때인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은 알잖아요. 12과목씩 시험 보고 그러니까 엄청 힘든데 그래서 공부할 것도 많은데 제 스스로한테 생각을 했어요. 길을 걸으면서 지금 일주일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 나 자신이 시간 여행을 해서 돌아온 거다. 지금 나는 지금 내가 아니라 시간 여행을 해서 돌아온 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왔다. 미래에서 온 거죠. 미래에서 왔다. 네.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기보다 그때 내가 시간 여행을 해서 돌아온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시험 잘 봤으면 돌아오고 싶겠어요? 근데 시험을 못 봤으니까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때 공부 좀 할 걸. 이때 내가 정신 차리고 좀만 더 했었으면 잘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후회들 좀 더 잘할 걸. 그 후회한 마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 자신이라면 지금 내가 PC방을 갈까 공부를 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여행이라 말하면 그 내용도 꼭 말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과거에 대해서 지금 지났던 시간들에 대해서에 대한 후회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후회되는 거가 한 가지 있다면 부모님한테 잘하지 못했던 거가 저는 항상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깨어보니까 나만 나이만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 씨도 그런 적 없지 않아요? 나만 나이가 먹었다. 저는 반대예요. 남들은 변하는데 네. 저는 미국에 14살, 15살에 왔잖아요. 그때 이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약간 나이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몸은 늙어가는 거 느끼는데 정신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나이가 먹는데 다른 사람은 나이가 안 먹는다라고 생각을 그런 했었죠. 느낌이 네. 좀 한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 전에 10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나이가 먹은 만큼 우리 부모님도 나이를 그쵸. 드셨더라고요. 드시셨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네.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그거를 모르다가 갑자기 훅 한번 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왔냐면 칼로 이렇게 훅 나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훅 들어오듯이 이렇게 확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뭐 가만히 있다가 훅 들어오는 거. 그치. 그렇게 한번 머리를 한 대 때리는데 갑자기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15분 정도를 멍하니 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니도 뭐 했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정신 차려야겠다. 약간 돌아봐서 후회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철이 없었을 때라 좀 잘 해드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외동이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가족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진지한 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제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론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형제나 뭐 있었으면은 좀 편했겠죠. 각자들만의 그런 사고방식들이나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그런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좀 그런 것들이에요. 하지만은 지금 잘하면 되죠. 지금부터.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드리고 사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로는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경적인 면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거를 그때 뭐 15살 친구가 얘기해 준 것처럼 아까 M79가 얘기해 준 것처럼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늘에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새가 떨어지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는다. 머리카락도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저 그런 것들을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내가 결정한 그런 실수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과정들, 그 모든 것들 하나 섭렵해서 선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있잖아요. 당연히 내가 지은 죄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내가 누릴 수 있고 거기서 내가 배울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엑기스들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익스트랙 해가지고 나한테 인젝션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나한테 마이너스였지만은 결국에는 파지티브 바이브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라면은 똑같은 거를 반복을 하겠죠. 하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지 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연말이잖아요. 2020년 정말 이제 몇 주 남지 않았고 되게 이모셔널 때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또 코로나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도 아마 없겠죠? 그냥 온라인 비디오로 온라인으로 네, 하겠죠. 그런 걸로 네. 할 것 같고 예전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운 시기이고 제가 듣기로는 뭐 내년에도 아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울 거라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전이 좀 많이 그리운 시기이지만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인생은 못 바꾸고 그렇죠. 인생은 no rehearsal. 리허설 그런 거 없잖아요. 어차피 가기로 한 거면은 강력하게 불도저처럼 그냥 밀고 지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가.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려움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뚫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기에 맞게 우리가 적응하면서 시간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각자의 처해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았을 때 몇 주 전에 들었잖아요. 어저께 들었네. 어저께 들은 전도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좁은 문을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의 문. 정확히 하나지만 큰 길 작은 길. 성경에서는 큰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좁은 길로 가기 원하시잖아요. 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고 싶으신 적이 있으시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혹시 그게 부모님이면은 지금부터 잘해주시고 그게 내 친구면은 친구한테 잘해주시고 만약 미련이 없으시다면은 지금 현재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강력하게 마무리하시는 2020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이거 제가 좀 힙합을 많이 듣기 때문에 Primary 아시죠 여러분? 그 이제 이상한 모자 쓰고 사는 친구 박스 모자. 박스. 네, 근데 이 노래는 이제 Primary가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이 Primary가 프로듀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랩을 한 사람이 이센스예요. 여러분 이센스 아시죠? 예전에 그 쌈디랑 같이 스프링팀 그 친구가 아주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체가 되고 나서 방황의 길을 걷다가 다시 들어왔죠. 이게 이 노래 진짜 오래됐어요. 거의 18년 정도 된 거예요. 10년 된 거 같은 노래가 되게 올드하지 않아요. 제가 힘들 때 많이 들었던 노래거든요. Primary, Essence 독 드리고 오시겠습니다.
Yeah. 시간 지나면 지덮인 많은 기억 시간 지나면서 내 몸에 쌓인 독 자유롭고 싶은 게 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요즘 난 정확히 반쯤 죽어있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난 믿은 것 그게 나를 끌던 걸 느낀 적 있지 분명 그 시작을 기억해 나를 썩히던 모든 걸 비워내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지금까지의 긴 여행 꽉 쥔 주먹에 신념이 갇힌 것에 전부 다 말한 시절에 겁먹고 나가버린 모두 비웃었지 반대로 그들은 날 겁줬지 나 역시 나중엔 그들같이 변할 거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 똑바로 쳐다보라던 현실 그는 뛰고 싶어도 앉은 자리가 더 편하대 매번 그렇게 나와 너한테 거짓말을 해 그 담배 같은 위안 때문에 좀먹은 정신 어른이 돼야 된단 말 뒤에 숨겨진 건 최면일 뿐 절대 현명해지고 있는 게 아니야 안주하는 것뿐 줄에 묶여있는 게 마냥 배워가던 게 그런 것들 뿐이라서 용기 내는 것만큼 두려운 게 남들 눈이라서 그 꼴들이 지겨워서 그냥 꺼지라 했지 내 믿음이 이끄는 곳 그곳이 바로 내 집이며 내가 완성되는 곳 기회란 것도 온다면 옆으로 치워놓은 꿈 때문에 텅 빈 껍데기뿐인 너보다 나에게 마음껏 비웃어도 돼 날 걱정하는 듯 말하면 네 실패를 숨겨도 돼 다치기 싫은 마음뿐인 넌 가만히만 있어 그리고 그걸 상식이라만 하지 비겁함이 약이 되는 세상이지만 난 너 대신 흉터 가진 모두에게 존경을 이겨낸 이에겐 축복을 깊은 구멍에 빠진 적 있지 가족과 친구에게 문제없이 사는 척 뒤섞이던 자기 혐오와 오만 거울에서조차 날 쳐다보는 눈이 싫었어 열정의 고갈 어떤 누구보다 내가 싫어하던 그 짓들 그게 내일이 된 후엔 죽어가는 느낌뿐 다른 건 제대로 느끼지 못해 뒤틀려버린 내 모습 봤지만 난 나를 죽이지 못해 그저 어딘가 먼 데로 갇힌 걸 다 갖다 버린 대로 아깝지 않을 것 같던 그때는 위로가 될 만한 일들을 미친놈같이 뒤지고 지치며 평화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었고 불안함 감추기 위해 목소리 높이며 자존심에 대한 얘기로 화내며 짓거리고 헤매였네 어지럽게 누가 내 옆에 있는지도 모르던 때 그때도 난 신을 믿지 않았지만 망가진 날 믿을 수도 없어 한참을 갈피 못 잡았지 내 의식에 스며든 질기고 지독한 감기 몇 시간을 자든지 개운치 못한 아침 조바심과 압박감이 찌그러뜨려놓은 젊음 거품 덧들 기회 대신 오는 유혹들 그 모든 것에 정면에서 다시 처음부터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급히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게 나인지 잊어가 점점 급히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게 나인지 잊어가 점점 멈춰야겠으면 지금 멈춰 우린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쳐 급히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게 나인지 잊어가 점점 네, 오늘 마음의 주파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 이번 해 마지막 마음의 주파수였는데요. 지금부터 좀 재정비해서 1월쯤부터 다시 시즌2를 해보려고 해요. 시즌2 오늘 시즌1 어떠셨나요? 시즌1 그냥 솔직히 교회에서 라디오 처음이잖아요. 근데 좀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또 시작을 한 거고 이게 또 좋은 컨텐츠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하지만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얘기를 한다고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이렇게 저희가 뭐 대사 그런 거 다 쓰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드래프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시즌 1에서는 그냥 저희들의 브레인스토밍 약간 이제 트라이아처럼 샘플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해보자라는 그런 미션으로 그런 야망으로 시작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후하게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어딨어. 맞아. 돈 버는 것도 어려운데.
일부 씨는 어떠세요? 시즌 1. 저는 이 라디오란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루할 수도 있는 콘텐츠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유튜브 한 3분, 4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렬하게 웃기는 게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익숙한 우리들이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냥 듣는 컨텐츠가 얼마나 먹힐까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요. 오히려 이 라디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그쵸. 하면 할수록 좀 더 진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게 요즘 세대에서는 진지하다고 하면 괜히 손발을 오그라들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어색하다는 이유로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성인이니까,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가벼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도 있고 딱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콘텐츠가 라디오라는 플랫폼에 잘 얹혀진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개인적으로도 라디오를 통해서 뭔가 제 자신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글로 적어볼 수 있었다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네. 좋은 거죠. 막 되는 대로 막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대본을 적어야 되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대본을 이제 한마디 한마디 다 적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난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라디오를 처음 기획했을 때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마음의 주파수인 이유가 우리 서로 잘 알아가고 싶었고,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듣는 이와 이렇게 이어지고 싶었다는 마음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좀 라디오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시즌 1 이번 마음의 주파수, 저에게는 되게 의미 깊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시즌 2는 아마 1월쯤으로 1월쯤으로 네.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고요. 네, 집에서 나가지 마시고 맞아요. 건강한 게 최고니까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저는 드릴 말씀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그 처음 한 달만이라도 차 한 달만 운동하십시오. 네.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게 이제 운동을 해야지 여러분 1년을 살아가는 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솔로 인사라면은 I don't know what to say, man. 운동하세요, 집에서. You just stay home, do what you gotta do, brothers and sisters. I mean, you can't even do anything, man. I mean, get somebody, whatever. You call your friends, do what you gotta do. I mean, if you're a couple, man, just have fun. I mean, that's too bad. You can't even go outside anyway. 갈 수 있나? 뭐 갈 수 있으면 뭐 괜찮고요. 뭐 아무튼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는 거가 참 아쉽네요. 크리스마스 때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일구 씨도 건강한 크리스마스 보내주시고, 이제 또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네, 내년에 저희는 다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바이브, 야망으로 둘이 일곱 바이브로 같이 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고,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바이.